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오늘 조정을 받았고, 예,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이 주기를 감안했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추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21선까지 왔으니까 기술적 반등을 준다. 왜냐하면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풍부한 상태입니다. 특정 주체가 시장을 주도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기술적 분석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21선 한 달 정도 21선 위에 떠 있었기 때문에 지지가 된다. 그러면 이 21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지지를 받고, 여기서도 한 달 정도 있다가 하여튼 뭐 형식적으로는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를 받는다는 게 이런 형태면 해당이 안 되는데, 21선이 이렇게 되면 해당이 되는 거고, 21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받고 또 여기서 지지받는다. 이건 확률적으로 떨어지는데, 한번 꺾였다가 다시 방향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첫 방향을 잡고 한 달 이상 21선에 떠 있다가 21선에 가까워지면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처럼 거래대금이 많을수록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국면이지만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의 조정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또 한 방 얻어 터진 거, 특허 관련해서 그 문제인데, 그게 뭐 한두 건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 관련해서 뭐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삼성하고 LG는 특허를 건드리면 안 되는 특허가 너무 많다. 요런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삼성은 특허 소송하면 거의 전패다.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이 전패라는 부분에서는 합의라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패소한 것보다 합의를 본 내용이 많고, 그 합의라는 게 삼성과 LG가 갖고 있는 방대한 특허로 인한 그 결과물이라서. 그래서 둘 다 맞는데, 어쨌든 특허랑 관련돼서 삼성이 뭐 합의를 볼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소송하면 지더라. 그래서 특허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 악재다. 뭐 요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특허 관련 그 배상금 얻어맞으면서 조정을 받고, 그게 시장 하락의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큰 조정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 매도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다만 또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균형 관점에서는 2600선이 한계다. 그리고 그 하방에 대한 부분은 한 2200선 정도고, 그러니까 2400선 위로는 사지 않습니다. 기대 수익률 대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쨌든 조정이고 기술적 반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도 시원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은 21선 지지 같은 거 없는데, 요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확률의 관점에서 보면 21선이 꺾였다가 다시 가면 새로 시작이지만, 이건 꺾이기 전에 계속 갔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확률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기술적 반등이란 게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떤 작전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고, 코스피는 기술적 분석이 어느 정도 먹히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기술적 분석의 어떤 효용이 떨어진다. 사실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데, 뭐 엄밀히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들 꼬드기려고 차트를 만든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만 대응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 오늘 조정까지 해서 거래 대금이 줄였는데, 거래량이 실려서 떨어지면 끝. 거래량이 실려서 떨어진 건 아니니까 역시 또 반등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추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기술적인 분석으로 가는 게, 말씀드렸듯이 거래 대금이 많을 때, 그러면 그나마 유용하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이 주기나 추세 이런 걸 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21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60일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0일선 보고 지지가 나오면 사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코스닥이 오버슈팅이 맞고 요런 추세적인 상승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구간은 오버슈팅이고 이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930선이 한계이기 때문에 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게 이제 참 이 인종적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게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러면 진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럴 것 같다.'라는 정도인데 또 이 예 뭐였지? 편향 편향적인 어떤 이 또 정보의 습득으로 인해서 저는 여기서 조정을 아주 강조했다라고 착각을 해 버리고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제가 제 말 맞죠?' 라고 하고 싶은 게 일반적인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려 봤자 '오 저 사람 맞췄으니까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시고 뭐 대충 얘기해 놓고 뭔 이런 반응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게 아니까 억지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것까지는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민족적, 인종적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놀루션 뭐 최악의 상태일 때보다 조금 개선이 됐는데 요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손해 봤다고 찡찡하는 것도 주변 분들이 보기에 뭐 그렇게 유쾌한 모습이 아니고 또 수익 봤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분들의 어떤 탐심을 자극하고 박탈감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라서 역시 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서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했더니 이 부분이 되게 힘들더라. 수익 내서 좋아서 돈 썼더니 나중에 주식 떨어지니까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팔고 나서 뭐 한 통 내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뭐 등등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은 굉장히 권하고 또 그래야만 하는데 우리가 동업자 정신으로.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나 수익 많이 났어요." 물론 이제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뭐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 주변에 영신금속 갖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다. 이미 다 파셔 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속상하다.' 이런 거 보니까 '씨 난 팔았는데 또 갖고 계신 분이 있네.'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이나 손실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금지라기보다는 조금 이 보시는 분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댓글 확인이 끝났고 예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종목에서는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 배워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이란 게 결국은 대응에 대한 건데 이 대응에 대한 건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서 언제 나와서 먹는다 이게 아니라 예 이제 피보나치 수평 조정대를 갖고 요렇게 그어 봅니다. 이 숫자가 안 맞아 수전증이 있어 가지고 숫자가 잘 안 맞는데 대충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반등의 자리입니다. 반등의 자리. 자 시세 끝났을 때의 대응과 관련된 건데 고점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고점 찍고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반등이 이 자리마다 일어납니다. 특히 이 자리는 굉장히 잘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무너지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38.2%까지 밀렸고 다음날 여기까지 반등합니다. 그러면 요대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고점 13,170원이니까 한 10% 정도? 10% 이상 수익입니다. 거의 20% 가까이 단기 수익을 볼 수 있고, 여기서 50%에서 공략하면 기회를 주지는 않았지만 이걸 분봉으로 봤을 때 이 9,600원입니다. 대충. 그럼 분봉으로 봤을 때 하락하는 과정에서 기회를 줬냐 그러면 이게 어쨌든 본전 위에서 기회가 있었습니다. 9,600에서 9,900까지. 예. 그래도 탈출할 기회는 줬고 이 중간 자리에서. 예, 그리고 다음이 이 자리. 예, 여기서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봉에서 7,600. 예, 반등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는 급등하고 죽은 종목들 여기서 한번 공략하시고 또 여기서 공략하시고 여기서 공략하시고 또 상승 시작 전까지 내려오면 또 공략하시면 수익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많으니까 그런 접근이 가능하지만, 근데 또 최초에 생각하면 뭐 4,000원, 3,000원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1,000원대에서도 유상증자를 반니많이 고민을 하던 상황에서 이걸 과연 뭐 9,000원을 받고 11,000원을 받고 이러면 맞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이론들이 있고 실제로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이런 건 골라서 잡아 들어간다기보다는 내가 보유한 종목을 처리를 못했을 때 어디 포인트에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과 또 뭐 재미삼아 한 100만 원 정도 한다. 예, 그랬을 때 해볼 만한 거지 좀 의미 있게 비중을 실어서 가는 거는 아니다. 예, 다만 이제 피보나치 수평 조정대를 통해서 이 저점과 고점을 기반으로 긋고 요런 자리들에서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런 자리들에서 반등이 나오더라. 특히 50% 자리에서 확률이 높은데 이걸 밀었다라는 것은 이때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파는 주체가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웬만큼 단타 치는 분들은 이 자리, 이 포인트를 알 만큼 알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대로 쫙 밀릴 때 그런 단타 수요가 들어왔을 때 잠깐 반등 주는 척하다 팍 밀어버리는, 이게 이제 예, 주식은 생물과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용에 대해서 반작용을 하니까, 이 작용에 대해서 반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답이 없다는 것은 이 작용이 없다면 반작용도 없고 그러면 그게 정답인데, 내가 그러면 이게 확률이 높은 자리더라 해가지고 여기서 몇십억을 때려 박는다. 그러면 반작용이 없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이 살아있는 생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단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네, 에코프로비엠. 네, 추세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수평 조정 때도 조정을 하고, 좀처럼 죽지 않습니다. 이게 악재가 겹치는데 죽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특정 주체가 이 시세를 움직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26조 원이면 이걸 컨트롤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만약에 밑에서부터 해왔다면, 그래도 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어떤 집단적인 인식이 이 주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했을 때 악재에 무너질 정도면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 국유화한다더라. 그래서 만약 폭락을 한다. 그 종목들은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전에 폭락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우 취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믿음이 거의 뭐 광신도, 예, 종교에 빠진 그런 광신도 정도가 돼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리튬에 대해서 어떤 매우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서 계속 풀가동할 것이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시각인데, 그게 깨지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주가가 너무 높다. 네가 말하는 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 가격이면 안 되는 거야. 그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미동을 깨버릴 정도의 강력한 악재들이 연속해서 쏟아져야 된다라는 건데, 아직 두 가지 다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격에서 오래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뭐 매도하는 게 맞다. 이건 뭐 명백한 부분입니다. 네, 그럼 제놀루션. 네, 제놀루션이 이제 무상증자 해서 권리락 나오고 이제 죽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 권리락이 나오면 이 추가 상장일이 4월 21일이고, 통상적으로 권리락이 나오면 이제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이 줄어드니까 예, 무증 자체로는 이제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무증은 중립인데, 다만 이제 무상증자로 자본금이 늘어나도 우리는 재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긍정적 요인이 있고, 그리고 자사주가 있는 회사는 자사주는 무증을 안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이 조금 더 늘어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사주가 3.41%니까 무상증자 더블로 했으니까 그럼 약 1.7%의 상승 요인이 있는 거. 여기에 플러스 재무적으로 우리 자신이 있어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런 착시 시가총액이 563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추가 상장할 때까지는. 그래서 권리락 이후에 보통 착시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제놀루션은 하락했고, 다만 이게 인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거의 그리고 이게 통상적으로 저점끼리 연결을 해봐도 뭐 거의 다 왔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리고 코로나 특수가 끝나가지고 이 회사가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먹고 살든 못 살든 이미 적정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저평가 아니 고평가의 위험은 없으니까 앞으로 못하더라도 그동안 벌어놓은 돈 다 까먹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벌면 다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비중 축소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데 이미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는 비중 축소를 하실 그런 효용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 반등 후에 다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동양철관. 네, 동양철관 시총 영업이익 뭐 고만고만한 회사인데 횡보나 상승이나 예, 아주 완만하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반등 신호도 나왔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흐름은 이제 완만하게 내릴 만큼 내리고 완만하게 이제 만들어 간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강간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강간은 이제 경기하고 영향이 좀 큽니다. 경기 민감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그닥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 2021년 적자에 비해서 개선이 됐고, 그럼 개선된 부분을 보면 이게 그냥 재고가 늘어나서 실적이 좋아졌는지, 재고는 오히려 줄고 매출 채권도 줄고 유형 자산도 줄고
단기 차입금 줄고 매입 조금 늘고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부분 재무적으로 투자도 하고 재무적으로 갚아 나가고 이런 상태에 기말 현금이 조금 더 늘었는데 글쎄 뭐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본금이 이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594억 원이라서. 그래서 이 자금을 조금 더 편하게 쓰려면 감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감자를 했을 때 최대주 지분율이 26%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감자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술적인 흐름에 이제 바닥을 닫고 있는데 바닥을 닫고 비행기가 이륙할 만한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지만 그 외에 어떤 회사 자체의 어떤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어떤 호재가 숨어 있다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예, 현대모비스. 오늘 현대모비스가 잠깐 반짝했습니다. 예, 자동차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에너지를 수렴했다가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수렴을 하고 방향을 위로 잡을 것이냐 아래로 잡을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아래쪽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위에서 속임수로 때리고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개별적인 컨디션을 봤을 때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충분히 기간 조정도 받았고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잡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관점이 기아나 현대차에도 적용이 되는가. 현대차에는 조금 적용이 되기 어려운 흐름이긴 합니다. 그러면 기아는 기아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부담이 있는 자리까지 왔는데 왜냐면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커져 가지고 아래쪽으로 커지는 세기형입니다. 그럼 다음에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론 뭐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네, 그래서 자동차로 보면 이제 현대모비스가 제일 나을 것 같다. 그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 반응이 있을 텐데 현대차나 기아는 뭐 그동안 뭐 실적 잘 나오더라도 주가 반응이 좀 시원찮았다라는 측면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일단 매물에 대한 소화가 필요하다. 물론 이제 그 고점 돌파하고 쭉쭉 나간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거기에 걸맞기만 해도 훨씬 좋은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당장은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세계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를 놓고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제일 나은 흐름이 아니냐라는 관점이고 그리고 많이 짜증이 나실 텐데 제노레이 제노레이가 지금 흐름을 보면 바닥 기고 있으면서 보면 막 속에 천불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 실적을 잘 만들어 가고 있고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세로만 보면 요 당시의 기세로 보면 요렇게 만들고 또 요렇게 가서 신호가 나오고 시세 분출을 하는 이제 요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면 이게 무너지면서 신호가 바뀌고 다시 신호가 오려면 한참 더 필요한. 그래서 신호가 나오고 안 올라가는 매우 특이한 경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그 특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적이 받쳐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적을 무시하고 추가 하락한다라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가격적으로 매우 매력이 있고 그리고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매출이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라서 올해 1,000억 원 정도 매출 달성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반응이 있지 않을까. 요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트로죠.
뭐 인트로저도 요 제노레이 못지않게 속을 썩이던 종목인데 결국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결국 올라가는 부분이 신고가를 만들고 아주 좋은 흐름인데 요 흐름을 만든 배경에는 뭐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크고 그게 지금 같은 경우는 제노레이는 고평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인트로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살짝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만 원대 가면 이전에 묵은 매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당장은 뭐 시원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4만 원에서 매물 소화한 이후에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전개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물적 분할이니 뭐니 해가지고 편하게 갖고 갈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 밴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응 종료를 했고 더 좋은 종목을 찾아서 갈아타시면 되고 또 뭐 항상 그렇습니다. 이 종목이 오를 때 내 거 안 올라서 열받는데 팔고 갈아타면 또 팔고 갈아탄 종목 떨어지고 안 올라가던 내 종목이 올라갑니다. 원래 종목이. 그래서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렇게 이제 뭐 할 수 없는 거 뭐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게 아니라 맞을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아주 담백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누구든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해서 더 개선된 결과를 누적시켜서 경제적 자유인에 도달해서 이 돈이 주는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겁니다. 그래서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 예전보다는 덜 걸릴 것 같은 게 예전에는 제가 실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요즘은 조금 실력이 개선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좀 덜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